나는 우리 다솜이 지난주에 안 와가지고 우리 가온이랑 이혼승려 캠프 나간다 싶어가지고 그거 나가면은 출연료가 한 2천 된다는데 반가이다잉? 알겠지? 야, 네 남편 이번에 중간고사 봤는데 5과목 봤는데 500점 나왔어, 총점. 근데 얘기했죠. 동점자가 한 20명 된대. 남선중학교 다니는데 뭐 쉬웠나 봐. 그래서 그럼 가온이 뭐 나름 그래도 전교 1등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체육 8국표 표기 수행평가를 봤는데 뭐 15개인가 만점인가 뭐 그런가 봐. 집에서 연습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좀 감점이 있대. 그래 몇 점? 그랬더니 5점 감점이 됐대. 20점 만점인데 기본 점수가 몇 점인데 15점. 그럼 빵점 받은 거잖아. 근데 우리 가온이가 진짜 힘을 잘 못 써. 근데 이거 내가 좀 뭐 이런 표현하면 웃긴데 배운 게 하나 있어 우리 아들한테. 수행평가가 끝났어. 오드만 이제 투덜투덜 거리지 속상하지 시도. 그러니까 자기랑 뭐 자기 친구랑 뭐 3명이서 빵점인데 셋이 붕어빵 하나씩 먹고 아무튼 뭐 못할 수 있죠. 뭐 예체능까지 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근데 갑자기 그날부터 몰랐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났어.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우리 가온이가 아빠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아빠 나 봐? 하더만은 방바닥에 딱 눕더만 팔굽혀 펴기를 해. 한 6개인가? 7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제 뭐지 이거는? 내 아들 아니었으면 욕을 했을 텐데 갑자기 퇴근하자마자 그래서 뭐 이제 형식적으로 와 잘했다. 물어봤어. 가온아 잘 들어봐. 수행평가 다 끝나고 했는데 이제 나도 편안하게 왜 갑자기 팔굽혀 펴기를 연습해? 그랬더니 수행평가 못했다고 내가 연습을 안 하면 나는 평생 할 기회가 없잖아. 시험 끝났다고 안 하는 게 말이 돼? 해야 되는 거는 계속 하는 거지. 그것도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해. 그럼 질문을 한 아빠가 뭐가 돼? 이 동방 예의지국에서. 근데 그때 내가 되게 놀랬어. 찔릴걸 니네들도? 왜 공부를 못할까? 왜 성적이 안 나올까? 순간에 집중해서 그래요. 목표는 대학이잖아. 그럼 대학을 갈 때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순간에만 집중을 해. 우린 이걸 뭐라 그래? 벼락치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성공하고 싶죠. 그게 대학이건 연애건 뭐건 이거 두 개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자, 같다고 해보자. 노력해야 돼 말해야 돼? 해봐야지. 복불복아니야. 저 운이 누구한테 갈 줄 알고. 로또 사는 거랑 똑같잖아. 누가 1등 될 줄 알고. 운이래매. 가만히 있으면 난 그 운도 기회를 만들 수 없는데 복불복이니까 뽑기 하듯이 다 뽑아봐야 될 거 아니야. 노력해야지. 해봐야지. 이게 다르면 내가 그때 가온이 보면서 느낀 거거든. 이게 다르면 운이 아니야. 그럼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이유에서건 미안한 말인데 여러분들의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좀 안 하든가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든가. 진짜 우리 그때 그 가온이 모습 보면서 맞아. 나는 우리 가온이는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릴 필요가 있었을 뿐이지 그걸 못하는 아이는 아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학습 능력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대학이라며. 근데 안타깝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약간 단타치기야. 시간의 리미트가 정해져 있죠. 근데 수능이라는 것을 놓고 볼까요? 긴 시간이 남았잖아. 뭐 이미 한 1년 반 이상이 지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좀 지나간 과거를 내가 별로 얘기하는 건 안 좋아하는데 고등학교 들어왔던 그 시점부터 대학까지의 3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보자.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지금 이제 절반 가까이 지났다고 치자. 1년 남았다고 치자.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일까? 꼭 이런 애들이 있어.
긴 시간이 있을 때는 길다고 해서 안 하고 짧은 시간이 남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안 해. 뭐 하는 짓이야? 찔리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뭐 나도 그때 가온이 보면서 그 대화를 하면서 너무 놀랬어. 나보다 낫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자,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고 이제부터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어? 우리가 해결로 넘어가야겠죠. 난 더워. 야, 내 맘이야. 수업 누가 해? 내가 해. 그거 누구한테 맞춰야 돼? 나한테 맞춰야지. 난 더워. 존나 더워. 이게 끄면 날씨가 좀 쌀쌀해? 나도 쌀쌀맞게 대할까? 아니 이게 끄면은 공기가 금방 뜨거워져. 연소실에 불안정. 그래서 끌 수가 없어. 수아야, 그 무릎담요 한 10개 갖고 와봐. 아 미안, 3개만 4개만. 그냥 담요 덮어. 끄면은 금방 더워지고. 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욕하잖아 휘림이. 씨발 더운데 이거. 미안해, 아이스크림 그냥 한 소리야. 아 진짜로 여기는 더워.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매주 너가 여기 와서 커피를 타 마시잖아. 그럼 누가 커피 마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진아, 꼭 물을 그만큼 넣어야겠니? 정량만큼 넣어. 잠깐만 이거 주고 얘기할게 내가. 앉아! 와, 씨, 개쪽 당할 뻔했어. 와, 자빠졌으면 어쩔 뻔? 너 이씨. 야, 휘림이 커피 마시나? 좀 보통 타마실 믹스커피. 휘림아, 종이컵 이만하다고 쳐? 물 얼만큼 넣어? 아, 진짜? 반이 국물. 반 넣는 사람. 더 넣어? 한 이만큼 넣어? 3분의 2? 야, 너는 여기까지 넣었어. 그냥 2개 타. 내가 하나 더 줄게. 아껴 먹으려고? 볼 때마다 매우 불편해. 마치 그 물 잔뜩 넣은 한강라면을 보는 기분이 들어. 조금 더 마셔. 너무 먹었어. 뱉어. 야야야야 이 새끼야. 자 보자. 연소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로켓 개발 과정에서는 실제 연소실과 유사한 조건으로 연소 시험을 수행하여 연소 불안정의 발생 여부나 발생 원인을 파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나로라는 로봇가 아니라 로켓이 있죠. 다 만들었어 로켓을. 그리고 막 빵 쏴. 근데 어떻게 돼? 지랄 연병이 나. 그럼 몇백억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를 그냥 날린 거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 연소실과 유사한 조건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약간 실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보니 괜찮다? 그럼 요대로 집어넣는 거겠지. 그죠? 그 느낌이 뭐 이해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랑 똑같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족보사건 문제 푸는 거 아니야. 그지? 비슷한 문제를 풀어서 실제 시험에서는 잘 보겠다. 일반적으로 연소실 압력이 정상 압력 기준으로 이거 기억해.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기억해. 진동할 경우 연소가 안정하다고 판별하고 꼭 기억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정상 압력이 만약에 1000이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999.5인가? 1000에 5%면은 50인가? 쪽팔려. 좋겠다. 수학 잘했어 개새끼들아. 995? 아니 얼마? 얼마? 1000에 5%가 얼마야?
너도 당황스럽지? 여기들, 얘네들 여 앞에 서봐! 가나다도 헷갈려! 얼마? 950? 그렇게 비웃듯이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 아, 그럼 1050이겠지?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된다고. 아, 연소가 안정하다고 판별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요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안정. 꼭 기억해. 이건 안 적어도 되겠죠. 기준점. 연소 불안정이 일어난 것으로 판명. 여기서 조심해. 연소 불안정이 일어났을 경우 이거 앞에서 정리했죠. 원인은 몇 가지다.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거니? 아니죠. 그건 안 적어도 되겠지. 불안정이네? 그러면은 수업의 편의상 A 때문에 일어났나? B 때문에 일어났나? 잘 들어야 돼. A 때문에 일어났나? B 때문에 일어났나를 찾아봐야지. 뭘로 찾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칠판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 이게 지금 불안정이 일어났어. 그 원인이 A인지 B인지를 판단해야겠지. 뭐를 측정해야 될까? 주파수를 측정하는 거야. 그 주파수 압력 진동. 불안정이 일어났어. 압력 진동을 체크해 보니까 요거야. 그럼 A. 압력 진동을 체크해 보니까 요거야. 그럼 B.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좀 이따 이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압력 진동이 증가되었을 때의 주파수인 뭐? 주요 진동 주파수를 측정하고, 자, 연소 불안정 잘 봐. 연소 불안정이 일어났어. 그럼 뭐부터 측정해? 얘가 먼저야. 잘 들어. 얘를 측정해서 연소 불안정을 판단하는 게 아니야. 연소 불안정이 일어나면 얘를 측정하고 이를 무엇의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와 뭐한데? 비교하는 거야. 비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문제를 그냥 살짝 볼까? 풀진 않을 거고요. 근데 60페이지 잠깐 보세요. 60페이지에 27번. 이거 아마 권성고 성향상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잘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기를 읽으니까요. 가상의 연소 시험을 했대요. 그래서 우우우우우 있는데요. 고유 주파수는 얼마래요? 모두? 고유 주파수는 이제 단위는 안 적을게. 고유 주파수는 1200이래. 잘 봐. A, B, C의 정상 범위 주파수가 일단 표에 먼저 나오죠. 그죠? 정상 압력이 얼마야? 얘가 1200이고 B가 얼마니? B가 1400이고 C가 1500이야. 조금만 다시 쓸게. B가 1400이고 C가 1500이야. 요거 문제 풀 때 무조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적으셔야 돼? 정상 범위부터 적으셔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5%라 그랬지. 정상 범위부터 적고 푸세요. 눈으로 계산하지 마. 얘 정상 범위 적으면 그럼 얼마가 돼? 5%니까 1140에서 적어왔어. 1260이고요. 얘는 1300, 5%는 알아서 계산하세요. 30에서 1470이고요. 얘는 1425에서 1575야. 뭐 소수점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 숫자 계산 미스가 나지 않을 바에야 소수점까지는 안 가실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서 덜덜덜 거리면 어떻다고? 정상이야. 그런데 최대 압력, 최소 압력을 봅시다. 얘는 최대 압력이 얼마야? 1220에서 1180이죠. 요 안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최대 압력이 1220이니까 최대 압력이 요 안으로 들어오죠. 그 얘는 뭐야? A는 정상이야.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은 뭐 아니 보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1500에 1300 이 안으로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비정상이야. 당연히 아래 것도 뭐가 돼? 비정상이겠죠? 그러면 통밥상 비정상을 몇 개 줬니? 2개 줬죠? 그런데 그러면은 얘네 2개가 뭐라는 뜻이야? 연속. 불안정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지문을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잠깐만 저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아야 이거 저 위에 좀 올려놔줘. 근데 지문에서 연소 불안정을 몇 가지의 원인으로 나눠놨었니? 그러면 이제 수업의 편의상 요거 A, 요거 B, 빨강색, 노란색이라고 해보자. 하나는 A고 하나는 B가 되게끔 시험 문제를 낼 거야.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까다롭게 내신다면은 뭐 D 정도를 하나 더 넣어서 2대1 비율로 가시겠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천천히 요 순서대로 푸셔야 돼. 그런데 그러면은 요 놈이 요거 기준으로 A에 그러니까는 빨강색에 해당하느냐 노란색에 해당하느냐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연소 불안정이 일어난 것으로 뭐 했어? 우리가 지금 판단 했지. 그 다음에 뭐 보는 거야? 주파수 보는 거야. 뭘 보라 그랬어? 주요 진동 주파수를 측정하라 그랬어. 자, 주요 진동 주파수가 B는 얼마니? 150이야. 얘는 얼마니? 1200이야. 됐니? 그럼 이제 여기로 오는 거야. 얘가 150이니까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쿵짝이 잘 안 맞아서 생긴 애고,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얘는 쿵짝이 너무 잘 맞아서 생긴 애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1, 2, 3, 4, 5 선지를 요쪽 선지, 아니 요쪽 내용을 이제 보면서 풀면 돼. 알겠니? 이해됐죠? 이제 문제 너희들이 좀 풀 수 있겠지? 자, 잘 봐. 요 시험 문제 나오면 꼭 제발 이거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라고? 정상 범위 적고 불안정, 안정 구분한 다음에 불안정이라면 고유 주파수 데이터 가지고 지지고 복구하시면 돼. 됐니?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얘도 1200이야.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주요 진동 주파수가 얘도 1200이고 C도 보시면 얘도 1200이지. 그치? 잘 봐. 질문할까봐 나중에. 주요 진동 주파수랑 뭘 비교하라 그랬어? 연소실의 고유 주파수랑 비교하는데 고유 주파수가 얼마래? 1200이래. 그러면 A랑 어때? 일치하지. B랑도 어때? 일치하지. 잘 들어. 이상한데? 얘도 1200이고 얘도 1200이고 고유 주파수랑 비교했을 때 얘도 이꼴 얘도 이꼴인데 그러면은 왜 얘는 불안정 얘는 그 어떻게 씨발 이러면 안 된다고. 접근 순서가 수학식으로 얘기하면 풀이 과정 순서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걸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 무조건 뭐부터 판단해라. 불안정 안정부터 판단해라. 근데 얘는 얘는 불안정 안정. 얘는 안정이지. 그러니까 이 값이 동일하든 말든 신경 써라 쓰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 불안정일 때만 와리가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반드시 먼저야. 지문을 잘 보세요. 문제 풀 때 이상한 질문 하지 마. 연소 불안정이 일어난 것으로 판별된 다음에 주요 진동 주파수랑 비교하는 거지. 그거를 먼저 하고 불안정을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정상 비정상의 범위를 적어놓고 그거 먼저 판단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이쪽인지 이쪽인지 두 번째로 봐야 돼. 헷갈리지 마. 알겠죠? 세 번째 이야기한다. 이거 적구하세요. 눈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다시 지문을 좀 볼게요. 이제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연소 불안정 발생 원인이 자 봐봐 이제 요거야. 빨강색 쪽이야. 요쪽이야. 똑같이 색깔 맞춰드릴게. 연소실과 추진체 공급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급 시스템의
압력 감쇄 장치를 뭐한다? 설치한다. 요 선택지 수능 버전으로 말씀드려 볼까? 이럴 때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재진술의 원리거든. 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출제자가. 압력 감쇄 장치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새로운 부품을 이렇게 쓰는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 다시 말하면은 또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압력 감쇄 장치는 모든 로켓 엔진에 필요한 부품이다. 맞아, 틀려? 틀리지. 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굳이 저 부품이 필요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했던 말씀이 비문학 지문을 외워서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 텍스트를 이해하면서 가야 돼. 내신에서 특히. 요 말이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공부하면 이걸 단어를 외울 거라고. 근데 출제자는 이 단어를 쓰기 싫어? 이렇게 써버려. 그리고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압력 감쇄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면서 문해하면서 푸셔야 돼. 암기로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눈여겨보는 게 27번 문제 잠깐 다시 보자. 27번 문제에 1번부터 5번 선지를 가만히 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문제 푸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니까. 그 문제가 지금 뭐를 묻고자 하는 문제인지를 잘 볼까? 이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냐? 요 칠판 기준으로 요 빨강색에 해당하냐? 노란색에 해당하냐를 묻는 문제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아마 거기에다가 뭘 갖다 붙이실 수가 있어? 해결 방안까지 붙여 선택지를 만드실 거야. 예를 들자면 B의 경우 압력 감쇄 장치를 달 필요가 있겠군 이러고 만드실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는 그 27번의 변형 선지가 뭐라고요? 해결 방안까지 선택지에 쓰실 거야. 그래서 27번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해결 방안까지 공부할 것 이러고 적어놔. 27번 위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해결 방안까지 공부할 것. 선택지를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예측을 해보자는 거지. 됐죠? 자, 이제 마무리 빨리 해볼까요? 또한 열, 음양, 연소, 불안정. 이게 노란색, 그죠? 칠판 기준으로 색깔을 좀 맞춰드리는 겁니다. 열, 음양, 연소, 불안정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제어하기 위해 연소실이야. 분사기에 연료 추진제에 산화 탱크에 안 돼. 노즐에 안 돼. 연소실에 배풀이나 음양공을 장착하는 방법. 얘도 이제 새로운 부품을 추가 설치하는 거겠죠. 그치? 잘 봐봐. 선생님 일부러 지금 칠판을 계속 안 지우고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이게 완전히 딱 맞아서 난리가 난 거라 그랬는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요거를 기억하라 그랬잖아. 뭐 선생님 캔뚜껑 두들겼지. 그럼 잘 봐. 열의 주파수 파장이 이렇게 가고 소리의 주파수 파장이 동일하게 가는 바람에 이제 중첩 간섭 현상이 나타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 뭘 바꾸자? 열을 바꾸자? 소리를 바꾸자? 소리를 바꾸는 거야. 왜 소리를 바꿀 수 있어? 아까 캔 두들겼던 거 기억해봐. 소리는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고유 주파수를 갖게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는 그 연소실 내부에 뭐를 바꿔버리면 돼? 모양. 연소실 내부의 공간적 특성을 바꿔버리면 이 주파수의 파장이 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중첩 현상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야. 그 여기에서 보시면은 배풀이나 음양공이 뭐냐면은요. 뒷문장에 배풀이나 음양공은 모두 소리 진동, 연소실 내부에 소리 진동을 변화시키는 거야. 왜 소리 진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공간 특성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 또는 약간 소리 진동을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배풀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가 음양공에 해당하는 거야. 배풀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연소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 분사기가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노즐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요 안에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게 칸막이 같은 거 만들어. 그럼 어때? 공간 특성이 바뀌었잖아. 간단한 거야. 음양공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붙여. 원래 이제 입구에다 붙이는데 뭐 아무튼 뭘 붙여. 그래서 소리 진동을 바꿔버리는 거야. 자, 보자. 배풀은 연소실과 연결된 분사기의 면을 여러 개 기억해. 여기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대충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이제 분사기가 있죠. 여기에 이 분사기의 면에다가 이렇게 뭘 붙여놔. 그래서 이 안에 공간적 특성을 바꿔버리는 거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분사기야, 분사기. 분사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뭐다? 위치를 잘 봐야 돼. 뭐 연소실의 면 이러면 안 돼요. 분사기예요. 여러 구획으로 나누는 장소에서 공간적 특성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원래는 여기에다가 뭘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이게 좀 다르게 들어오는 거라고. 간단히 말하면.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말했잖아.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공간적 특성을 바꾼다. 이를 통해 당연히 연소실 고유 주파수가 어떻게 돼? 변화시켜. 봐봐. 소리는 고유 주파수로 진동되는데 잘 들어.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 수능을 위해서. 소리는 고유 주파수로 진동되는데 이 고유 주파수는 공간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 그치? 그런데 얘가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경우에 이 소리 진동의 주파수가 일치하기 때문이니까 이 소리 진동의 주파수를 뭐 해버리자 우리가? 바꾸자. 그 느낌이 된 거지. 그럼 잘 봐. 여기에 있는 정보랑 지금 설명하는 정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비문학은 이렇게 정보가 좀 연결되면서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돼. 지금은 내신이라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해. 하나만 기억하자. 비문학 지문은 정보가 좀 연결된다. 열 방출 진동과 소리 진동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이거 설명해도 되겠지? 파장을 바꿔버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음향공은 좀 모양을 바꿔드릴게. 동그라미로 좀 바꿉시다. 네모 하면 나중에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똑같은 색깔은 그대로 가고요. 우리 음향공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음향공은 소리 진동을 뭐한다? 흡수하는 장치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어디 연결해라? 연소실 연결해라. 자, 어떤 이유에서건 연소실 내부에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어떤 방법을 쓰면 된다? 배풀 방법을 쓰면 된다. 걔는 분사기에 달 거니까. 또 어떤 이유에서건 분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쓰자? 음향공 방법을 쓰자. 위치가 달라. 배풀은 분사기 쪽에 다는 거고요. 음향공은 연소실 쪽에 연결하는 거야. 음향공 안에서도 진동해서 에너지가 뭐 된다? 분산된다. 아까 흡수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특정 주파수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감소할 수 있다. 근데 주파수의 범위가 뭐하다? 좁다. 여기서도 한 가지. 음향공 방법은 좀 한계가 있다 없다. 이건 칠판에 별도로 안 적어도 되겠지? 단어만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냥. 됐니? 됐죠? 요점 정리하실 때도 요거를 선생님이 좀 수업을 이번에 구상하면서 요거는 좀 중요한 거라 적어드렸는데 지금 마지막 페이지 두 문단은 안 적어드렸지. 핵심 단어들을 잡아드렸을 거야. 그거를 자기가 좀 적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지난번 중간고사 때 요점 정리를 보니까 꽤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적어드린 거 그냥 그대로 적어와.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야. 지문을 읽으면서 핵심 단어들을 자기가 재배열을 하면서 지문을 요점 정리해야 내게 되는데 몇몇 애들은 정말 이제 자기가 공부하면 적었다는 걸 내가 잘 알아. 수정이 정말 그때 잘 적었었는데 내가 버려가지고 진짜 미안해. 그 단어들을 자기가 정리하면서 구조화시켜야 돼. 근데 요거는 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적어드렸고 요건 자기가 직접 하세요.
중요하다는 단어는 다 설명드렸죠. 까지 해서 로켓 이야기 마치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은 뭐 나무 아카데미라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68, 69페이지에 보시면 요점 정리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시험 마무리할 때 쭉 훑어보세요. 그냥 뭐 있으니까 드린 거지. 뭐 특별히 뭐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거꾸로 쭉 넘기시면 60페이지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7번 문제는 반드시 꼭 푸셔야 되고, 나머지 문제는 그냥 단순일치예요. 예를 들어서 28번에 선택지 3번을 봅시다. B가 음양공이거든요. 방금 했죠. 28번에 3번. B가 음양공이야. 감소시킬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좁다. 이게 그대로 나온 거지 뭐. 한 개. 그치? 그래서 26번, 28번, 29번 단순일치라서 29번에 1번 선지도 잠깐 보였으니까, 분사기는 산화제와 액체연료를 연소실 바깥으로 분사하면 어떡하니? 연소실 안으로 넣어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선택지를 만들어놨어. 3번 선지도 볼까? 29번에 3번. 연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추진자가 추가로 분산되지, 가다가 쓰라고?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풀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27번만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시다시피 나중에 우리 OX 문제 또 연습할 때 이것도 다 바꿔드릴 거니까, 그리고 아시죠? 선생님 나중에 오답 다 바꿔보기 연습하잖아. 그때 다 연습을 할 거니까 일단 문제는 알아서 푸시되, 27번은 꼭 기억해. 뭐랑 연결시켜서 풀라 그랬니? 해결 방안이랑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 바꿔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이거 꼭 푸셔야 돼. 뭐 몇 문제 안 되니까 숙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푸세요.